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간다. 뭐 강하게 상승을 아니더라도 반도체는 향후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IMF 때 기업평가로부터 현재 25년 금융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이희건 대표입니다. 이희건 대표님 요즘 인기가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도 너무 잘 크고 계시잖아요. 예,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닙니다. 예. 컨텐츠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모실 때부터 느낌이 왔었는데 예, 점점 더 승승장구 하시고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증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12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12월 FMC니까요. 12월 FMC 토대로 향후 내년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까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먼저 12월 FMC 보게 되면 사실 미국 내년 경제 성장률은 한 1.4%로 올해 2.6%보다는 조금 낮을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항상 경제 성장률 예측은 많이 빗나갔어요. 작년 12월에 올해 12월 0.5%라고 예상을 했는데 2.6%니까 많이 빗나갔잖아요. 대신 연준에서 그래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은 걔네들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금리는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 미국 기준금리를 4.75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0.25%씩 한 3번 인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뭐 명확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뭐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달러가 강세로 막 가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12월 FMC 끝나고 그게 달러 인덱스에서도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12월 13일 FMC 이후 달러가 푹푹 떨어지고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자산을 매도하고 다른 이머징 자산으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원 달러에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약세로 가는 환율을 매도하고 강세로 가는 환율을 사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움직일 수 있고요. FMC 이후 원화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날 보면 FMC 다음 날 원화가 하루에 약 마이너스 2%확 떨어졌어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강세로 갈 걸로 봅니다.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현재 1달러당 1,300원인데 네. 강세로 가서 1달러당 1,000원이 되면 외국인들은 1달러 주고 1,300원 받아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1,000원 주고 1달러 받아서 나가니까 뭐 환수익만 30% 이상 나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내년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렇다면 뭐 조금 미국 금리하고 미국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요걸 겹쳐서 가져왔거든요. 와, 네.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위에는 달러 인덱스고요. 밑에는 미국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로 돌았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랐고요. 인상일 때 살짝 올라갔다가 또 인하일 때는 약세로 갔고요. 쭉 갔다가 또 2016년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요. 네. 다시 2000년 약세로 훅 왔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강세로 갔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간다. 그러네요. 예. 이게 뭐 아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뭐 돈들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고점이 사실은 저 앞쪽인 게 먼저 빠져나갔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FMC 끝나고도 한번 훅 빠져나갔고 점진적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고요. 그러면 앞에서도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가 강세로 간데 있으니까 뭐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원화하고 우리 시장 상관관계 한번 보게 되면 네. 지금 보듯이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우리 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내년에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가면서 저기 2013년부터 비슷한 위치인데 지금 보면 비슷한 위치인데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가 썩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하냐 고민을 하는데 이번 상승은 사실 경제 성장률 주축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네.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에서 돈을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경제가 조금만 좋아지더라도 이런 어떤 유동성으로 상승하는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약간 미스를 할 수 있고요. 그때는 2014년 때는 연준 자산이 뭐 1조 달러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뭐 8조 달러 약간 줄어들었지만 7배 이상 돈이 풀렸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곡선장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받치면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큰 랠리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런 FMC가 딱 일어났을 때 그때 사실 FMC 끝나고 달러가 한번 약세로 확 움직이고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외국인 돈이 한번 우리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 14일 FMC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14, 15일 동안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1조 4,817억이 들어왔어요. 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 들어올 때 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거나 가장 먼저 사는 종목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요 기간 14, 15일 동안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샀는지 제가 요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네. 지금 요렇게 보면 일단 가장 많이 산 것은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합쳐서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1조 4,817억 중에 52%를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샀네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보고 일단 반도체를 쓸어 담았다. 그러면 뭐 강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아니더라도 반도체는 향후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뭐 다음 시장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조 옆에 보면 제가 코스피 200 비중인데 삼성전자는 24.47% 중에 20.6%니까 사실 자기 비중보다는 약간 적게 샀어요. 외국인들이. 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5.7% 코스피 200인데 32%를 SK하이닉스를 담았어요. 엄청 샀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선호주를 SK하이닉스로 봤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면 일단 뭐 반도체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봐야 된다. 요런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많이 산 종목이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보게 되면 시가조 이제 코스피 200 비중이 2.27%, 1.56%인데 6.1%, 5.5%. 네. 그래서 자기 비중보다 더 많이 담았다. 또 요때 또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는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을 그래도 조금 좋게 보고 있다.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네. 이후에 계속 담지는 않고 조금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니다. 대신 어쨌든 모멘텀이 있을 때 담았다는 것은 향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현대차, 기아, 자동차예요. 네. 자동차는 목요일, 금요일 날
뭐 자기 비중보다는 조금 더 담았고요. 대신 지난주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샀어요. 그래서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러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주는 요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뭐 사실 자동차주 모멘텀은 뭐니 해도 전기차를 얼마나 파냐에 거기에 달렸다고 보고, 또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얼마나 팔았느냐 보게 되면 1월에서 9월 이제 현대 기아 그룹이 7.5%로 2위까지. 네. 뭐 물론 테슬라가 1위지만 그래도 지금 IRA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와중에 7.5%면 상당히 잘했네요. 그렇죠. 네. 정말 선방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내년 하반기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개인들한테 이제 판매 공략을 하고, 지금 저기 높아졌는 것은 주로 기업 상대로 했다가 이제는 만들면 직접적인 개인 상대로도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내년 시장을 보고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보면 자동차는 어쨌든 현대 기아차에 대형주 관심을 가지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어쨌든 내년에 호재를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현대그룹 따라 미국에 같이 진출한 자동차 기업들 또는 미국 전기차에 부품 공급을 하는 자동차 부품주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렇게까지 또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14일, 15일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삼성 SDI도 많이 담았네요. 요거 잠깐 볼게요. 네. 요때 보면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SDI는 상대적으로 적게 담았어요. 적게 담은 건가요? 예.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521억이지만 1.7%잖아요. 진짜 많이 조금 담았네요. 예, 1조 4,717% 중에 1.7%. 코스피 200에 5.52% 비중인데도 자기 비중에 비해서는 적게 담았고. 그러네요. LG 화학도.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2차 전지 셀업체. 2차 전지 셀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시각이 썩 좋지 않다. 요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뭐라 그럴까 공매도 상황을 보고 그때 롱숏 전략에 따라 외국인들이 2차 전지는 썩 좋게 보지 않고 있다. 설명을 들었는 게 그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굳이 2차 전지 셀업체 쪽에서는 뭐 크게 관심을 지금 둘 필요는 없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은 뭐 약간 원자재랑 양극재, 소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직접 생산이 되니까 이제 내년에 모멘텀이 있는 걸 보고 그렇군요. 현대기아도 내년에 공장 생산을 하고 반도체는 업황이 좋아지고 그래서 모멘텀들이 있는 쪽에 외국인들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리고 성장주들은 약간 차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아직은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뭐 성장주 매수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워낙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가지기는 조금 어렵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성장주는 조금 뭐 타이밍을 보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은 뭐 명확히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됐고 금리 인하가 2회 내지 3회. 그래서 지금 뭐 패드워치 연방 금리 선물 쪽에 보면 내년 3월 FMC에서 금리 인할 확률이 한 90%로 나오고 있으니까 뭐 또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봐야 됐지만 시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좀 원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금리 인하 쪽으로 내년에 갈 거니까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원화 강세에 따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대형주는 일단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매수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렇게 뭐 시황은 크게 정리를 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너무 명확한데요. 이익은 대표님 항상 만날 때마다 이게 자료와 기준 제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포스코홀딩스 원자재나 소재 쪽 약간 아쉬운 거는 그다음에 좀 매도가 나왔다. 반도체랑 자동차 괜찮겠네요. 예.